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5년간 주둔해온 부천 오정동의 군부대가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부천시와 국방부가 오정구 군부대 이전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곳을 첨단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부천 시민을 위한 군부대 이전 부지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관 경기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기현 YMC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정동 군부대 이전, 지역 주민들 현안이었죠. 드디어 우리 그렇죠. 주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먼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실제 이제 오정동 군부대가 1953년 전에 미군이 주둔한 군 시설을 이제 1985년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인수를 하게 돼 가지고 지금까지 65년 동안 이제 오정동 지역에 이제 주둔해 왔었는데 그 군부대로 인해서 사실은 그 오정동 북부 지역, 오정동 지역의 어떤 발전을 저해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이제 김만수 시장 시절에 이제 주민 서명 1,600명의 어떤 주민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방부와 이제 관계기관에 이제 이전을 건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이제 추진됐고 그 전에도 1992년도에 공과대학을 유치한다. 또 1999년도에는 군 종합병원을 이제 건립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보도도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과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김만수 시장의 어떤 그 노력 또 원혜영 국회의원의 어떤 노력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2월 27일 날 이제 기재부로부터 이제 승인이 이제 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난 건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이달 중으로 아마 국방부와 부천시가 이제 합의각서를 이제 체결하면 곧바로 이제 설계가 진행됩니다. 이제 국방부의 어떤 그 설계 절차가 이제 심의가 1년 정도 걸린답니다. 네. 이제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이제 실시 설계로 해가지고 1년여의 어떤 설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계가 나오면 이제 군부대 이제 이전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2020년까지 이제 군부대 이제 이전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군부대 이전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부천시가 이제 공사한 군부대를 이제 국방부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국방부는 이제 국방부로부터 이제 부천시가 이제 양해받은 어떤 군부대 이제 33만 제곱미터와 주변 자연녹지 지역에 이제 23만 제곱미터 등 이제 총 이제 56만 제곱미터에 대한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실시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2022년 중반기 또 이제 2025년까지 이제 모든 사업이 이제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50년이 넘게 군부대가 주둔했던 것은 이제야 시민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동안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염원이 많았을 텐데 이제 이전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미군 부대가 이전할 때 사실 지역 주민들은 거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원하셨죠. 그런데 군부대가 그 자리에 위치했고 또 이제 군부대가 이번에 이전에 하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사실 저도 제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군 부대 옆에 이제 살면은 물론 이제 거기서 큰 사건이나 이런 게 벌어진 적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조심스럽고 어르신들은 특히 이제 굉장히 주의하시고 또 이제 미군이 막 총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훈련받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생활상 불편을 끼쳤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나서 2011년에 거기에 미군들이 화학물질을 유독 화학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김만수 시장께서 이제 일기였었는데 시민단체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사단 구성해서 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일정하게 해결이 됐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이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쳤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군부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불안이나 좀 고통이 오래 지속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렇게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도 정말 이제 바람직한 일이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원도심 지역의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문제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새롭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어쩌면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군부대 시설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위압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주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 뭐 재산권 피해, 개발에 대한 어떤 제한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을 텐데 그 사례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국가적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들은 그걸 좀 감수하면서 그렇죠. 국가적 관점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었던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군부대보다는 미군 부대가 있을 때 뭐 미군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또 이제 주변 상권이나 이런 데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 인근 지역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불편들이 좀 있으셨던 거고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때는 제가 상당히 뭐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부모님이 항상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지역에 다니는 것도 그리고 주말에 다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걸 굉장히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이전했을 때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대학을 이것저것 유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좀 그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부대가 거기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감으로 변했다가 이번에 다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받게 되셔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그 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감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아까 이전 부지에 대한 어떤 규모랄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이제 군부대가 사실은 조금 도심하고 떨어져서 위치해 있었지만 도심이 이제 팽창되고 확장되면서 이 군부대가 이제 도심으로 사실 가까워 이렇게 사실이거든요. 지금의 그 군부대의 부지도 사실은 부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지가 갖는 의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군부대에 앞서 지적한 대로 이제 군사 시설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주변에 단절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이 다 단절됐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교통 불편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군부대 지역과 주변 녹지 지역 다 합치면 이제 17만 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 면에서는 이제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 안에 도심지 내에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하나의 이제 공허한 어떤 부지로서 주민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이제 부지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북부 지역, 오정 지역의 이제 어떤 큰 어떤 핵심 지역으로 이제 부상할 걸로 이제 전망되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그쪽 지역의 인근에 있는 오정 레포츠 공원이 있고 또 오정에 옛날에 오정구청이 있는 오정 어울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과 합치게 된다면 실제 오정동 군부대가 미니 신도시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사실 뭐 부천시가 밝혔듯이 이제 스마트 시티로 이제 조성이 되는데 그 스마트 시티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어떤 오정 군부대는 새로운 어떤 부천 북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단지로 이제 급부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근접해 있는 또 대장동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선 협상자가 이제 선정이 돼 있고 이제 부천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그 대장동 산업단지의 어떤 입주해 있는 수요자들의 주거단지로도 충분한 어떤 그 각광을 받을 걸로 이제 기대가 모아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 오정 군부대의 어떤 그 주거단지가 이제 3,7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한 5만 5천여 평의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녹지 공간도 최대한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이게 이제 법정 녹지 공간은 9%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천시가 계획돼
하고 있는 녹지 공간은 이제 15% 이내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녹지 공간을 이제 확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제 기존에 뭐 주변에 자연 녹지 지역이 있다라고 뭐 자연 녹지 지역이 이제 지금 23만 제곱미터의 자연 녹지 지역이라 하고 있는데 그 자연 녹지 지역은 실제 자연 녹지 지역이 아니고 사실상 용도만 자연 녹지일 뿐 이 뭐 다 잡종지 대지화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녹지축은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녹지축들이 더 다양하게 이제 구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예, 지역이죠. 예, 그만큼 예. 이런 개발 부지가 적은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큰 부지가 나오면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천시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도래하면서 전국적으로 스마트 도시 얘기들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 구체적으로 스마트 도시 뭐 어떤 도시인지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 도시를 부천 당초에 이제 우선 협상자의 어떤 그 제시 안에는 스마트 시티가 이제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그 지역을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 민간 사업자가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획안을 막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거기에 이제 교통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방제 시스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환경 시스템 등 뭐 제반의 어떤 첨단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 주거 단지보다는 충분히 최첨단의 어떤 생태, 환경, 어떤 건강 도시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 첨단 도시가 그렇죠. 이제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5,700세대 아까 그 3,700세대. 3,700세대 예. 지금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부천시의 개발 계획은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개발이란 사업의 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여기 5종 군부대 이전하면서 하는 그 스마트 시티 계획 자체는 어쨌든 기존 계획보다는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이 좀 염두에 두면 녹지축도 살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지역 전체를 바라볼 때 이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대형電力지키기라면서 만든 홍보물 리플렛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부천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지표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천은 인구 밀도 전국 2위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제곱킬로미터당 16,800명. 그런데 2위인 부천이 16,200명입니다. 3위 안양은 10,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2위라고 하더라도 거의 1위라고 맞먹는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산림 면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불투수이라고 그래서 콘크리트화돼 있어 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는 곳은 전국 1위예요. 그래서 사실 부천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부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부천시의 계획에 따르면 그 인근에 논습지 120만 평도 개발을 해서 오정동 산업공단에 만들고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하는 군부대 지역도 개발해서 미니 신도시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정동 그 산업공단에도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고 지금 이제 연구 용역 자체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은 사실 산업공단이라고 하더라도 70%가 주거단지입니다. 그럼 거기도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이것도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인구 밀도라든지 다양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입장이나 논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부분적으로 개발 계획, 부분적인 개발 계획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사무총장님 말씀하시는 거 개발은 일단 좋은데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말씀을 시민들의 삶의 질 전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오 기자님한테 질문을 바로 드리려고 했는데 개발 되게 중요하지만 녹지를 살리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그래 사실은 뭐
모든 개발 사업 자체가 이제 환경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고 녹지를 어떻게 이제 공간을 배치할 것이냐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오종 군부대를 이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그렇다고 자연 녹지 공간만 구축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다 아파트 단지를 유치 안 할 수도 없고 그 사업성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그대로 이제 민간 자본을 이제 유치해서 이제 그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성도 충분히 이제 감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부천시가 17만여 평에 달하는 어떤 오종 군부대 개발 사업에 녹지축도 충분히 이제 구축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무작정 어떤 친환경 어떤 녹지 공간을 구축만 하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앞서 지적한 대로 어떤 친환경적인 생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주변에 이제 오정 레포츠 공원이 있기 때문에 큰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레포츠 공원이 있고 또 베르네천이 거기에 흐르기 때문에 그 베르네천을 지금 부천시가 오정 군부대 이전과 상관없이 이제 생태 하천으로 이제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신곡천처럼 이제 복개를 해서 생태 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의 녹지축들이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충분히 뭐 오정 군부대는 주민들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어떤 최적의 어떤 주거 단지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자본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민간 자본 철저하게 경제성을 따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뭐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은 그래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또 녹지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천시의 그 삭막한 그런 환경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뭐 현실적인 대안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문제 제기한 부분은 네. 오정동 산업공단 네. 거기 멀지 않아요. 오정동 산업공단도 개발을 하고 군부대 거기도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 인근 주민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것은 섬처럼 돼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데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바라시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거기 공원하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 시설도 놔두거든요. 과거에 그 지역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대학 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의 가치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역의 가치와 무관하게 그냥 개발만 하겠다. 그것도 민간 주도의 개발해야겠다 하면은 민간 사업자들은 뭐 이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체를 개발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오랫동안의 고통이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마을 만들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무슨 유행이 아니고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던 어떤 도시계획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삶터기 때문에 그 공간이 변화되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그 개발 계획도 개입을 하고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전문가나 그 공공 자원이 그거를 같이 도와주면서 사실 지역의 삶터를 개선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지역과 무관하게 어떤 민간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천시의 주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녹지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어쨌든 거기가 40% 정도 자연 녹지입니다. 그럼 최소한 대장동 산업공단, 그다음에 군부대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은 개발에 하더라도 녹지축을 살리면서 부천 시민 전반에 삶의 질을 개선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뭐 대학 캠퍼스 유치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곳에 이제 경북의 동양대학교를 유치해서 뭐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긴 해요. 근데 이 부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과대학 건립하고 군병원 얘기가 있었는데 스마트 도시 안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사실 안 뭐 돼 상업 시설이 전체 부지의 2% 이내입니다. 음. 사실 그래서 어떤 뭐 공과대학이든 군병원 시설이든 뭐 전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당초 이제 그 군 공과대학 유치는 1992년도에 어떤 그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군 종합병원 설립도 99년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이제 실현되기는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대학 유치랄까 예. 병원 유치는 계획이 없다. 계획이 이렇게. 없죠. 사실 뭐 상업시설 자체가 사실 그게 이제 이미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 5만 5천여 평 부지에 3,700여 세대 이제 아파트 들어오고 뭐 자연녹지 뭐 도로 공원들 조성되고 상업시설이 2%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지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그 개발 문제는 사실 뭐 부천시가 어느 한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뭐 이런 좀 시민들이 의견 나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발을 위해서는 또 이 교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 뭐 지하철 2개선이 들어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하철 2개선이 아니고 사실 네. 이제 대곡 그 원시선에 이제 원정역이 지금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공사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오정 군부대와 원종 사거리, 원정역까지의 거리는 뭐 거의 뭐 1km 이내에 이제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원정 군부대 부지도 해당 부지도 이제 역세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원종 홍대간 서울 지하철 2호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인데 그게 아직 사전 타당성 영역이 뭐 완료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노선 자체가 국가철도 계획,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축 계획이 들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인천시가 그 전에 유정복 시장 때도 그랬었고 지금 현 박남춘 시장 때도 사실은 원종 홍대선의 연장을 청라까지 끌어오자. 라는 것들이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돼 있고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인천시의 발표를 보면 2024년도에 착공을 해서 연장선을 착공해서 2030년에 완공한다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거 계획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제 원정 홍대선이 청라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BC가 뭐 일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 검토해볼 만한 어떤 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정 군부대의 전철만 들어온다면 그 오정 군부대의 어떤 주거 단지는 최고의 어떤 부천의 어떤 또 북부 지역의 핵심 요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또 이제 북부 이제 대장동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충분히 이제 부천 정치권이나 어떤 부천시도 충분히 인천 홍대선의 어떤 연장선을 청라까지 또 오정동 군부대까지는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래요. 이제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또 이 교통 문제가 그렇죠,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교통 문제 말고도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뭐 어떤 방안이 있다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여기를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만든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대양동 산업공단은 개발하지 말고 여기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만든다고 할 때는 대중교통 중심 체제가 짜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걷고 싶은 길, 자전거 도로, 그리고 저에너지 시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구 온난화 대응 위기 속에서 굉장히 선진 도시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이미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세먼지 굉장히 극심하고 뭐 전국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전국 7번째입니다. 미세먼지도. 이런 상황에서 뭐 시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이제 교통 체계 지금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문제는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이번 개발 계획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으로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분 다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천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른 개발 계획을 전해드렸습니다.